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의사로서 이렇게 그냥 지금 이제 24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을 조금 적어 놨어요. 근데 이제 한의학이 이게 한 3,000년 정도 된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양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요. 의사가 될 때 가운을 입고 이제 내가 의사로서 어떤 행동 거지를 갖고 환자를 어떻게 임하고 이런 그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이제 의사 가운 착복식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행림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숭고한 정신이 있어요. 그 중국에 오나라 때 동봉이라는 의사가 유명한 의사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중환자를 치료하면 살구나무를 5개를 심고 자기 집 주변에다가 가벼운 환자를 치료하면은 한 그루를 심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세월이 누적이 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집 주위가 그 마을 전체가 살구나무로 꽉 들어찼대요. 그런데 살구꽃이 굉장히 이 향기가 좋아요. 펄퓸이. 그래서 은은하게 들려오고 또 보기에도 무척 아름다워요. 그 바이올렛, 보라색 이렇게 쫙 분홍색, 연분홍색 봄에 피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은한 색감, 향기 이런 거를 포괄해서 이게 한의사로서 세상에 이렇게 그 돌려주는 봉사하는 정신, 한의사로서의 정신 이런 거를 그 생각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의학을 다 공부하고 아픈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이런 일에 발을 내디딘 게 참 선한 마음이거든요. 이런 선한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서 환자를 진료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하는데 이걸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고, 모든 책들은 이렇게 보면은 서문에 그 의사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딱 집약을 해서 그 서문에 써 있어요. 써 있는데 그 서문들을 다 읽어보게 되면 한문으로 돼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한문을 번역한 거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은 그 사람이 이 책을 왜 썼는지, 이 책을 써서 이거를 무슨 목적이 있는지,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왜 하는지, 왜 이런 강의를 여러분한테 해서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써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공통된 정신이 여기 구세재민이라고 했잖아요. 질병으로부터 6번째 줄에 있네. 질병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사람의 병을 치료해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 옛날에 유의라고 하는 그 유문사친을 지은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책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한나라의 그 재상이 되지 못할 망정 나는 양의가 돼서 이 세상을 좀 돕고 살겠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지는 못할 망정 이 양의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겠다. 그래, 하간 선생이 유문사친이란 그런 책에다가 그런 글을 쓴 게 생각나네요. 한국 한의학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책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 한의학에는 크게 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동의보감인데 이거는 백과사전 같이 이제 나열한 식인데 허준 선생이 선주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백과사전 같이 이렇게 집대성을 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의방유치나 향약 집성방이나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서 허준 선생님이 이게 뭐 10여 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영문으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가지고 10번을 읽겠다고 각오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10번까지 못 읽은 것 같고 한문이죠. 예, 그래서 한 4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4번 정도 읽어서 읽을 때마다 이렇게 내가
칼라펜을 틀린 걸로 썼어요. 한 번은 노란 걸로 쓰고 한 번은 파란 걸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손때 묻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제 뭐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뭐 하듯이 여기에 근데 이제 이 동의보감에서 그 백과사전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게 2조 시대 때 만들어진 게 요즘 세상에도 맞느냐. 근데 원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를 통하든지 이게 통하거든요. 어떤 위치에. 근데 이제 이 동의보감에서 이거 내가 준비를 못 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을 하나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사람 그림이 나오면서 1페이지를 딱 피면은 그냥 내가 한문으로 돼 있는데 한글로 해석해서 그냥 읽어줄게요. 비는 습다 하고 그 뭐냐면 뚱뚱한 사람은 습이 많다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은 비는 습이 많고 수인은 화다 하니 수인은 이제 삐쩍 마른 사람은 화가 많으니 그 다음에 백자는 폐기가 허약하고 백자라는 건 피부색이 하얀 걸 말해요. 얼굴이 하얗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폐기가 허하다고 기가 허하다고 폐기가 없어 너는 뭐 이렇게 할 때 백자는 폐기 허요 흑자는 신기족이라 흑이라는 건 이제 얼굴이 까무잡잡한데 이제 여기에는 광택이 있다는 게 내포돼 있어요. 얼굴이 까마면서 광택이 있는 거는 신기가 족한 거다. 여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광택이 있는 것은 신기가 족한 거다. 실하다. 실하다. 예, 실한 것이 부족하다. 아니 튼튼하다. 충실하다. 충실하다. 예. 인업하다. 그래서 형색이 이미 다르고 형색 이수. 형이라는 거는 형태, 골격. 사람마다 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담한 오밀조밀한 그런 미인형이고 어떤 사람은 우락부락하고 골격이 크고 형이 다르고 색이 이미 형색이 이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형과 색이 이미 다르다. 색이라는 거는 뭐 흰색, 까만색 뭐 이런 것도 말하지만은 그 광택을 말해요. 아이들 보면은 얼굴이 복사꽃같이 그냥 발그레 하면서 이렇게 막 피부가 이렇게 막 뻗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할머니들한테 그런 느낌 안 나죠. 그게 색이에요. 막 이렇게 팽창하려고. 봄에 버들강아지 그 보풀보풀한 거 보시면은 그게 막 영롱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충실한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색이 이미 다르단 말이에요. 에브리바디가. 형색이 다르고 장부가 또한 다르게 생겼어요. 오장육부가. 형색 이수하고 장부 역이라 소장, 대장, 간, 심장이 다 다르고 외증 수동이나 외증은 비록 똑같으나 외증이 똑같다는 얘기는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속이 답답하다고 쳐요. 외증이에요, 이거는. 근데 외증하면 좀 이게 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를 예를 들면 좋은가? 어떤 사람이 손이 떨린다고 그래. 이건 외증이거든요. 외증은 비록 같아. 근데 손이 떨리는 거는 여러 원인에서 올 수 있어요. 심장이 약해서 올 수 있고, 겁이 나서도 올 수 있고, 파킨슨에서도 올 수 있고, 힘이 없어도 올 수 있고, 외증이 똑같단 말이에요. 외증은 비록 똑같으나 치법은 향별이다. 치법은 틀려야 된다. 동의보감 서문에 이렇게 딱 정해놓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비인 습다, 수인 다화도 중요한데 형색이 이미 다르고 장부도 다른데 외증이 똑같다고 해서 치료를 똑같이 해서야 되겠느냐. 현대의학에서는 열이 나면은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똑같이 주지만 한의학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동의보감 시대에는 체질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체질을 내포하는 단어들이에요. 허준 선생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체질이 있다는 걸. 근데 이것이 태음인인지 소음인인지 소양인인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시대에 벌써 외증은 똑같은데 치료는 틀려야 된다. 이런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가 이제 저번에 피캄 강의할 때 그거를 브랜치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브랜치는
그 브랜치를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멀어지고. 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식적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체했단 말이에요. 체한 거는 트렁크 이거예요. 우리가 체했을 때는 나타나는 증상이 천변만화예요. 어떤 사람은 체하면, 우리 아들내미 같으면 체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 소양인의 특징이에요. 체하면 머리가 아픈 건 소양인의 특징이거든요. 소음인들은 체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말이에요. 팔다리에 힘이 없고. 그럼 증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체하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입가에 감각 이상해지고 목이 갑갑하고 칼칼하고 가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속에서 트름 나고 팔다리에 힘 없고 그러면서 등이 아프고 등 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어찔어찔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증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증상에 고집을 하다가는 본질을 다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한의학의 핵심은 이 가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에 집중하는 거가 양의학적인 방법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트렁크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하는 거를 한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식적이라고 그래. 식상. 흉격 비민이 불서창이라고 해가지고 흉격이 답답해가지고 서창이라는 말은 확 퍼지지 않는단 말이야. 식체를 한문으로 그렇게 얘기해. 흉격이 비민, 답답하면서 터지지 않는다. 흉격 비민이 불서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대표적인 약이 평의산이라는 약을 써요. 침은 사관이나 의경을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보감을 보다가 이게 옆길로 너무 많이 나갔다. 동의보감을 보다가 여기에는 평의산이란 처방이 수십 개 나와요. 수십 개 나와. 1번부터 하면 뭐뭐뭐 하면 평의산. 근데 허준 선생님이 평의산이란 얘기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식적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제 한참 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어느 조문에서 평의산이 나왔다. 이거는 식적을 치료하는 거다. 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통문에 가서 평의산 주지했어. 평의산을 주지는 투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두통문에 가서 평의산이다 하면 이거 두통에는 평의산 쓰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식적이기 때문에 평의산을 썼단 말이에요. 두통문에. 그 다음에 배통문, 등이 아픈 문에 가가지고 평의산 주지. 그건 요통문에 가서 평의산 주지. 식적 요통에 가서. 허리가 아픈데 평의산을 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체해서 허리가 아픈 사람한테는 그걸 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는 눈이라고 하거든요. 관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하지 무력문에 가서 다리에 힘이 없는 그런 거를 설명하는 데 가가지고 평의산을 준다고 해. 그럼 그게 다 가지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평의산을 언급한 거는 이거는 식적이다. 그러니까 식적으로 인해서 생기는 천변만화한 증상이 쓰는 거다.